자, 오늘 제가 왜 이 영상을 찍냐면 최근에 제가 저희 인스타그램에다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북미 지역에서 현대에서 트럭을 새롭게 만들어서 출시했잖아요. 산타크루즈라고. 그 트럭이 실물이 나왔다 그래서 밤에 불이 나게 가서 그 사진 한번 찍어보고 차를 한번 이렇게 느껴봤는데, 안타깝게도 뭐 밤에 가서 차 안엔 타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에 실내는 투싼하고 똑같으니까 다른 점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실내는 그렇다 치고 뭐 중요한 건 사실 밖이잖아요.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싶었고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서 달려갔는데, 이런 웬걸 북미 지역에서 트럭이라고 치면 뭔가 차는 작아도 눈으로 보이기엔 좀 이렇게 커 보이고 뭔가 단단해 보이고 트럭 같은 느낌, 말 그대로 트럭이잖아요. 트럭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이 차가 너무 작아 보이고 그 트럭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다른 브랜드의 차보다 뭐 제가 현대, 기아 뭐 이쪽 브랜드를 찬양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외국에 나와 살다 보면 한국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차를 좋아하니까 자동차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많은데, 그동안의 북미 시장의 현대, 기아의 자동차의 느낌은 뭔가 그냥 특별함 없이 잘 묻어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펠리세이드하고 그 텔룰라이드가 나오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느낌이 하나 들었죠. 왜냐면 이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이 물론 여기 나와서도 한국 차를 구입하시고 뭐 꾸준히 그 한국에 대한 애정을 쏟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굳이 외국까지 나와서 한국 차를 사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뭔가 한국 차를 사게 되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차는 아무래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리세일 밸류라고 해서 나중에 차를 팔 때 값어치를 인정을 많이 못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많은 한국 분들이 한국 차를 피했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아주 없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런데 텔룰라이드하고 펠리세이드는 여기 계신 한국 분들도 그 차가 나왔을 때 되게 반기고 정말 그 차를 많이 구매해서 타시는 거를 여기서도 직접 목격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며칠 전에 텔룰라이드 계약했습니다. 한 2달 있다 온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국 차들이 이렇게 기다렸다 사는 경우 많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반도체 문제 때문에 여러 브랜드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차를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차는 별로 큰 이펙트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차 웬만하면 아주 새로 나온 차 아니면은 가서 있는 재고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옵션 골라서 살 수가 있는데, 텔룰라이드는 아직도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제가 그거는 나중에 차가 오게 되면 차 구입하는 내용부터 싹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산타크루즈를 보는 순간, 야, 이거 현대 직원의 입장이 아니라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서 야, 이것도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차가 처음 나와서 어떤 특이한 모양이잖아요. 기존의 자동차들이 많이 추구하지 않았던 모양, 투싼 앞모양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어떤 신기한 느낌에 의해서 차가 새로운 느낌으로서 판매가 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런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 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쪽 북미 시장에 트럭이라 하면 트럭이 갖는 기본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기본적인 느낌을 가장 잘 살리는 트럭이 아직도 판매가 최고로 돼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F150이 그렇고요. 미드 사이즈에서는 일본 차지만 토요타 타코마란 차가 압도적으로 판매가 높아요. 그 밑에 이제 컴팩트 사이즈로는 사실 기존에 모노코크 바디 형식을 취한 트럭이 많이 있진 않았죠. 뭐 혼다의 리치라인이란 차가 있었고, 근데 혼다의 리치라인도 첫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2015년, 16년인가요?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 이 모델 나오고 나서는 그때 그 명성만큼 팔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산타크루즈하고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약간 그 트럭 같은 느낌, 각진 느낌이라든가 차가 뭔가 단단해 보이고 좀 특별한 느낌이 있었어요. 트럭으로서 어떤 나타나는 그 트럭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었는데, 이번에 리치라인 같은 경우는 트렁크 쪽은 그런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치면, 앞모습은 너무 파일럿이랑 똑같은 느낌을 그대로 줬기 때문에 약간 동글동글한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그 동글동글한 모양을 헤드라이트하고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라인을 약간 변경하면서 차가 좀 넓어 보이고 약간은 좀 각진 느낌, 좀 커 보이는 느낌으로 바뀌어서 디자인이 좀 더 나아졌다고, 뭐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어서 개인적인 관점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리치라인도 4, 5년 전에 풀모델 체인지가 됐을 때 이전 세대만큼은 뭐 숫자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1000대 정도 차이 날 정도로 판매율이 저조했죠. 근데 산타크루즈가 지금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산타크루즈가 실제로 보면 좋아요. 뭐 새로운 이미지, 앞에 딱 정면을 봤을 때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기존의 트럭 라이트하고 다르게 이렇게 가로형 라이트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특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차를 전반적으로 느끼는 옆 라인을 보면 이 캐릭터 라인이 완전히 앞으로 이렇게 숙여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캐릭터 라인이라는 거는 커 보이고 고급져 보일 때 그 캐릭터 라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평에 가깝게 디자인이 돼요. 그런데 이게 좀 빨리 달릴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약간 그 앞바퀴 쪽을 더 낮고 뒷바퀴 쪽을 좀 높게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최근의 트렌드는 이 캐릭터 라인을 수평화해서 차가 작더라도 이게 더 중후해 보이고 커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사실은 많고요. 그런 차들이 판매율도 좋아요. 디자인의 어떤 차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캐릭터 라인이 수평으로 이루어지면 뭔가 더 고급져 보이고 차를 같은 돈을 주더라도 내가 좀 더 고급차를 사는구나, 좀 괜찮은 차를 사는구나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펠리세이드, 텔루라이드가 그런 캐릭터 라인이 수평에 가까운 차로 속하고요. 한국 차로 보면 이번에 이거 신형 그랜저가 거의 캐릭터 라인이 수평에 가까워서 기존에 나왔던 그랜저보다 오히려 더 둥글둥글한 맛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그랜저에 대한 이미지에 맞는 좀 더 중후하고 차가 커 보이고 하는 느낌이 캐릭터 라인으로 산 거거든요. 근데 아반떼를 보시면 캐릭터 라인이 앞으로 완전히 숙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 어떤 옵션이 좋고 차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그 차 자체가 커 보이거나 중후해 보이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 중간 라인이 소나타 라인이 약간 중간 정도 라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다 알아요. 그 캐릭터 라인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차가 어떤 느낌이 나는지. 자, 그러면 산타크루즈로 와서 산타크루즈는 말 그대로 컴팩트 트럭이에요. 컴팩트 사이즈의 트럭, 그리고 모노코크 바디 형식을 취한 트럭. 그렇다고 그 트럭에다가 앞이 주저앉는 캐릭터 라인을 줘서 더 작아 보이고 스포티해 보일진 몰라도 트럭으로서 가는 어떤 중후하거나 약간은 우락부락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을 전혀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트럭은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주 고객층은 남자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그 남자들이 트럭을 몰지 여성분들이 트럭을 몰다는 것 자체가 그 트럭 사이즈나 모양을 다 떠나서 트럭 하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꺼리는 면이 없잖아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라도 캐릭터 라인도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앞에도 물론 이제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둥글둥글한 모양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라인이 약간 동글동글한 라인이라서 트럭이 약해 보여요. 여기 애들 약해 보이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컴팩트 사이즈 트럭은 대부분 유니바디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번에 포드에서 나오는 매버릭이라는 트럭도 모노코크 형식의 바디로 나와요. 그런데 현대가 내가 진짜 제가 뭐 현대를 걱정하거나 현대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현대가 정말 차에 더 좀 애정이 있고 뭔가 특별한 걸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아무리 컴팩트 사이즈라고 해도 저는 바디온 프레임으로 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남들은 다 유니바디로 만든다. 컴팩트 사이즈니까. 근데 우리는 바디온 프레임으로 만든다. 얼마나 특별하냐. 원하면 차도 높이고 오프로딩도 다니고 거기에 오프로딩 기능 몇 개만 더 추가해주면 되잖아요. 현대가 그런 기능 모르는 것도 못할 것도 아니고 꼭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유니바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예 바디온 프레임을 생각을 못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있을 뿐더러 이런 건 있어요. 컴팩트 사이즈의 바디온 프레임을 하면 좀 더 특별한 설계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물론 현재 나오는 차 중에는 그런 데이터가 갖고 있는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대가 그런 걸 스스로 개발해서 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바디온 프레임만이 갖는 그 독특한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 승차감으로 표현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트럭이잖아요. 트럭은 아직까지 유니바디보단 바디온 프레임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할 뿐더러 기본적으로 컴팩트 사이즈라고 해도 남들이 유니바디만 나오는 거를 봤을 때 나만의 특별함을 가지면 바디온 프레임을 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바디온 프레임 예전에는 우리가 언제부터 유니바디 모노코크 바디 차를 샀어요. 예전에는 다 바디온 프레임 차들이었어요. 이게 승용차던 물론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승용차들이 뭐 사이즈도 컸고 그랬었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또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실물을 보고 나니까 이런 느낌이 더 드는 거예요. 산타크루즈가 특별한 점 뭐가 있을까요? 트렁크에 트렁크 커버, 그 토너 커버라고 하는 그게 이제 자동 롤 방식으로 이렇게 당겨서 걸고 쫙 놓으면은 쫙 말아 들어가고 근데 이런 게 옵션이 아니고 기본 사양으로 적용을 했다. 이건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애프터마켓용으로 더 좋은 제품, 더 가볍고 더 보기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물론 제작사에서 딱 차에 맞춰서 이게 워런티에 포함되면서 제품이 나오게 된 거는 상당히 환영할 일이고 저는 이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어떤 특별함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애프터마켓용으로 더 멋있고 나만의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오히려 트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제품들을 많이 다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꾸며야 되는데 여기는 꾸며서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꾸민다는 게 뭐 인형 달고 뭐 휴지통 뒤에 이쁘게 놓고 이게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대로 내가 앞으로 이 차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를 꾸민다라는 거죠. 오프로딩이면 오프로딩 중에서도 내가 주로 가는 오프로드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차를 얼마나 높이고 타이어는 뭐를 장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을 어떤 걸 더 추가해서 해야 될지를 다 고민하고 하는 것들이 트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옵션을 많이 넣어주는 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 사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내나 어떤 외부 모양은 투싼잖아요. 산타크루즈라고 생각하는 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앞모습을 봤을 때는 투싼인지 산타크루즈인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제네시스가 앞으로 2025년인가요? 그 이후로부터는 100% 전기차만 생산을 하겠다. 좋은 얘기죠. 앞으로 어찌됐든 이 자동차는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을 뭐 소음 공해라든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측면으로 전기차로 가는데 그쪽에 발맞춰서 가겠다라는 거 너무 환영할 일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리냐면 원래 이 제네시스가 이 북미 시장에서 성공을 했어야 될 브랜드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브랜드 자체를 고급화 전략을 꾀했고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제네시스를 좋아해서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떤 차종은 좀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제네시스는 실패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동차 이쪽 마케팅 관련에 계신 분들이든가 아니면 현대자동차 직원분들도 북미 시장에서 제네시스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이게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실패를 했습니다. 안 팔려요, 차. 일단 제네시스 평가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멋있다 그래요. 디자인은 성공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GV80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서 저 한 두세 번 봤거든요. 여기서 어떤 차 옆에 있어도 디자인으로 뒤처지거나 뭐 멋이 없다거나 이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세금까지 다 해서 차값을 보면 대략 한국 돈으로 뭐 8천만 원까지도 가요, 옵션으로 하면. 그런데 여기서 그 정도의 돈, 뭐 캐나다 달러로 한 9만 불 정도 되는 돈인데, 그 정도면요 벤츠 GLE 350을 사고도 돈이 남을 정도고요. 그리고 X5 같은 경우는 거의 풀 옵션을 사도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격 비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시지 않고 그냥 어디선가 차를 내가 사야 되는데 BMW 벤츠 제네시스 있으면 어떤 걸 사실지 저는 오히려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팔리는 거예요. G70 있죠? G70이 3.3L 엔진을 단 AWD 같은 경우는 여기서 차값이 거의 5만 불대 중반 정도 갑니다. 근데 5만 불대 중반이면 벤츠 C클래스나 BMW 340을 좀 더 딜을 잘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사실 건지 답을 말하기가 좀 뭐할 정도로 미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은 독일 차를 사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는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그게 다였다라는 거죠. 만약에 차를 이쁘게 만들었는데 성능 자체도, 특히 달리기 성능이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달리기 성능도 제네시스가 월등히 빠르고, 그리고 차의 어떤 균형 잡힌 자세 제어라든가 여러 가지 차로 느낄 수 있는 그 좀 뭔가 안정감과 안락함, 아니면 좀 더 스포티함, 이런 것들이 좀 더 우월했으면 같은 가격이라도 충분히 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접근을 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어요. 오로지 디자인으로 승부를 했고, 특히 실내 재질의 어떤 특이한 컬러감과 재질감, 고급감, 이걸로 승부를 했는데 먹히진 않았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산타크루즈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 미드 사이즈 트럭 가격이랑 거의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미드 사이즈 트럭 중에서 가장 잘 팔린 트럭이 토요타의 타코마라는 트럭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뭐 포드 레인저라든가 쉐비의 콜로라도 이런 차들이 그 아무리 많이 팔아도 타코마의 반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월등히 그 타코마라는 트럭이 잘 팔리는 건데, 그 트럭이 웬만한 옵션 다 달아서 여기서 판매되는 가격하고요 산타크루즈 판매되는 가격 거의 비슷한 옵션이었을 때 가격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산타크루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타코마라는 차는 3년 있다 팔아도 거의 돈을 많이 잃지 않고 팔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실컷 하고 팔아도. 근데 현대차는 연태까지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물론 산타크루즈는 아닐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그 텔룰라이드 같은 경우도 오히려 중고차가 더 비싼 모델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차예요. 갑자기 다른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산타크루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밸류를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차를 사겠어요? 더 크고 리세일 밸류도 더 좋고 이런 차를 사는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일본 차이기 때문에 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한국 사람에 국한된 문제고, 전체 마케팅을 봤을 때는 뭐 한국 사람 해봐야 몇 명 되겠습니까? 왜
가격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전 사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가격 그대로 한국에 가서 또 팔면 한국에선 잘 팔리겠죠. 무슨 한국 사람이 호구도 아니고, 그죠? 이제는 그런 장사는 그만해야 된다. 그리고 제네시스가 전기차로 간다라고 발표한 게 마치 전기차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중요성 때문에 글로 간다라고 발표했다기보다는 북미 시장 쪽에 사는 제 입장으로서는 결국 하다 안 되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생각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스타리아라는 차 있죠. 미니밴. 그러니까 다목적 자동차죠. MPV라고 말하는 그 차 북미 시장에 오면 정말 잘 팔릴 거예요.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여기다 안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차를 이 북미 시장에 수출하려면 어떤 안전 기준에도 맞춰야 되고 배기가스 기준에도 맞춰야 되고 이게 좀 까다로우니까. 근데 충분히 현대에서 뭐 지금 북미 시장에 차를 안 팔고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차 여기서 안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이쪽에 미니밴이나 MPV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고착화돼 있어서 사람들이 사는 차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지루해요. 근데 지루해하는데 살 수 있는 차가 몇 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핸디맨들, 일반 개인 사업자들, 그리고 차로 일하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야 되는 차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데 디자인도 멋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모가 있는 차가 여기 오게 된다면 이 차 무지하게 잘 팔릴 거예요.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아쉽고 이 차를 몇 명의 로컬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 야 이거 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예의상으로 와 뭐 멋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좀 당황해하는 이런 모양이 있었어. 근데 안에 보니까 사람 뭐 9명 12명 타고 그 의자만 띄워도 짐칸이 넓어지니까 벌써 딱 보고 야 의자만 띄고 여기에 싣고 다니면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무조건 북미시장에 가져오면 잘 팔릴 차고 뭐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도 웃기지만 아무튼 산타크루즈가 너무 아쉬우니까 이 외국에 살게 되면 저는 그래요. 뭐 다 그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LG TV를 하나 산다. 뭐 저는 TV는 LG를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박스 들고 올 때 왠지 LG 마크는 이렇게 안 가리고 보여주게 이렇게 하고 들고 와요. 그래서 뭐 노트북을 산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LG 그램이라는 노트북이 있는데 그것도 LG 마크 있는 쪽을 보이게 이렇게 들고 오게 되고 그런 말 좀 웃긴 구석에서 좀 애국심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타크루즈를 보니까 아니 차는 이쁘게 만들었는데 이게 팔릴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이러다가 나중에 잘 팔리면 뭐라 그러지? 아무튼 트럭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여기 트럭 매니아를 정말 많이 저는 접하고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트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도 있고 워낙에 역사도 오래됐고 트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여기는 같은 트럭이 뭐 옆집 앞집 다 갖고 있어도 그 트럭이 사용되는 그 용도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같은 트럭이라도 달라 보이는 거 있죠. 산타크루즈 같은 경우는 어디 가도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뿐더러 차가 실제 재원보다도 더 작아 보이는 실제 재원을 보면 아주 작은 트럭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휠베이스라든가 전장이라든가 전폭을 보게 되면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정말 작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기엔 정말 좀 자존심 상하는데 여기 유튜버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유명 그 트럭 유튜버들이 현대 산타크루즈는 새로 현대에서 트럭을 만들어냈다니까 리뷰는 해요. 현대에서 계속 그런 쪽에 그 지원을 해주니까 트럭을 받아서 리뷰는 하는데 특별히 할 말이 없어 보이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말은 끄집어내는데 결국은 이게 뭔데 뭐 이건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차가 새로 나왔을 때 이 차와 비슷한 것과 이렇게 비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산타크루즈의 비교 대상은 아직까지 없어요. 특히 아직 정식 판매가 시작되지 않은 포드 매버릭이란 차가 우리 한국 사람이 봤을 때는 산타크루즈랑 경쟁할 차라고 보여요. 거의 같은 컴팩트 사이즈고 똑같이 유니바디고 성능이나 기능들이 비슷할 것 같은. 그런데 여기 유튜버들이나 여기 언론들은 매버릭하고 혼다 리치라인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산타크루즈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 마음에는 산타크루즈라는 게 크게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현대에서 픽업 트럭을 만들었으니까 궁금한데 아무리 좋아봐야 기존의 트럭들이 갖고 있던 라인에 버금가지 못하고 그냥 라인 정도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느껴진 거죠. 그네들의 특별함은 현대에서 픽업 트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아쉽고 아니 좀 돈 쓸 거면 좀 더 써서 다른 모양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투싼 베이스로 해서 만들 거면 좀 더 이 베드 쪽만이라도 아니면 캐릭터 라인이라도 수평하게 만들어서 차가 더 커 보이고 트럭 같은 느낌이 적어도 이 베드 쪽에서 나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차는 정말 좋더라고요. 옵션도 좋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도 많이 고민해서 만든 흔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차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그 단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을 얻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아쉽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뉴스가 한국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산타크루즈 나왔는데 뭐 북미에서 인기 많다.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나중에 또 제가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앞으로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정말 잘 됐다, 잘 팔렸다 그러면 제가 뭔가 분석을 잘못했다고 분명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크게 사과드릴 일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기에 곁가지로 뭐 하나 말씀드릴까요? 최근에 한국에 이런 뉴스 많이 나갑니다. 외국에 특히 북미 시장에 한국의 식재료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만든 대기업 식재료도 있을 뿐더러 식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판매량이 부쩍 많이 늘었다. 야, 이거는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알게 되고 많이 홍보가 돼서 그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분석을 많이들 내놔요. 아니, 물론 아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게 그 정도로 예전에 판매량이 급증할 만큼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북미에 오면 H마트라는 곳이 있어요. 한아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예전에는 대도시 몇 군데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캐나다, 지방, 중소도시까지도 그 매장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대도시는 예전에 한두 개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되게 여러 개가 더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약간은 외지거나 조금 먼 곳에 사는 한국분들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한국 음식 재료나 한국 식품을 많이 못 사 드시고 그 로컬 여기서 나는 쌀이면 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야채면 야채 고기면 고기 소세지면 소세지 뭐 참치캔이면 참치캔 이런 것들을 여기 거밖에 살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한국 매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못 사 드셨던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거리나 스케줄상 못 사 드셨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편하게 한국 음식을 많이 산다라는 거죠. 라면은 당연하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캔류, 소세지류, 만두 이제 안 들어오는 게 없어요. 과자, 심지어 해산물까지 다 들어옵니다. 냉동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보다 한국 식자재, 한국 음식, 한국 식품이 많이 팔리죠.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홍보가 잘 돼서 한국 음식이 세계화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이런 뉴스를 참 저도 안타까운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 애들이 맨날 스시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맨날 뭐 타코 먹으러 가자 그러고 이거 여기 음식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 애들도 야 김치찌개 먹으러 가자 뭐 김치볶음밥 먹으러 가자 닭갈비 먹으러 가자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여기서 한국 음식 좋아하는 애들은 한국을 접해본 사람들, 한국을 접해본 사람들 중에 일부 다운타운에 좀 큰 식당에 가면 여기 애들끼리 와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테이블에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살짝만 벗어나도 대부분 한 식당에 가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이 간다? 그러면 한국 사람 한 뭐 몇 명에 외국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거꾸로 어떤 멕시칸 식당이나 이태리 식당이나 뭐 일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죠. 물론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분위기는 좋아진다. 이 정도는 정확한 뉴스일 수 있지만 이게 뭐 어떤 역량의 한국 음식이 갑자기 홍보가 잘 돼서 한국 음식에 사람들이 너무 빠져서 한국 음식이 외국에 엄청 잘 팔려나간다. 한국 식품 수출이 엄청 늘어났다. 이런 거는 100% 믿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좀 우울한 얘기 했는데 좀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기분 나빠요. 한국 거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옷 하나 정말 팬티 한 장 양말 하나부터 여기 양말은 한국 양말 유명합니다. 질 좋고 싸서. 자 아무튼 그러네요. 차를 보니까 지금 아침부터 제가 지금 트럭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트럭은 좀 이래야 돼요. 어떤 좀 무식한 면이 한 구석엔 있어야 돼요. 그게 트럭이거든요. 근데 산타크루즈는 이쁘기만 하다. 물론 여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트럭 개인적으로 사서 모으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트럭을 좋아하는 거죠. 트럭 같은 트럭을. 이쁜 트럭이 아니라 산타크루즈가 좀 아쉽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너는 뭐 외국에 살면서 그런 얘기하냐. 외국에 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직접 경험하고 보잖아요. 아무튼 네 오늘은 이 아쉬움을 좀 담아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차가 나왔을 때는 정말 궁금해하고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좀 말을 쉽게 하지 않는 이런 시기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정말 많은 차가 나오는 현실에서 차가 나올 때 이미 숫자로 계산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마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차의 힘이라든가 능력 그리고 이미 계산되어서 이 정도의 숫자면은 이 정도의 느낌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딱 구비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구비함에 있어서 산타크루즈는 특별한 게 없다. 정말 걱정된다. 차는 저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그게 끝이면 어떡하냐.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브랜드를 봤을 때 빨리 다음에 나올 산타크루즈는 작아도 바디온 프레임에 커 보이면서 뭔가 이 차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차가 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잘 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지가 강하고 또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굴리는 재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전기차 시장이라든가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서는 충분히 한국 차가 좀 더 앞서 나가는 그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분이 뭐 별로셨다는 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